박보검 씨의 얼굴을 논한다라는 것에 대한 기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그래서 하이가 왔네요. 생각만 해도 좋죠. 네. 네. 정말요. 제가 일단 현상적인 측면을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와이프의 친구들, 많은 친구들, 적지 않은 샘플 사이즈. 다수의 예. 3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 나이대입니다. 일단 예. 구름이 본방을 사수하고 그날 밤 일단 잠을 못 이룬다는 증언들이 많아요. 네. 너무 설레서 이것을 아주 뭐 즐겁다는 듯이 저희 와이프도 저에게 전해주고는 있지만 저희 와이프 역시 드라마를 본방사수하면서 계속 미소가 끊이질 않아요. 계속 미소를 짓고 있어요. 정말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있어요. 본인은 뭐 그런 드라마나 좀 판타지 사극이잖아요. 뭐 그런 장르를 뭐 특별히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계속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녹화까지 해서 계속 보면서 그 시청률 어디서 나오나 했더니 늘 이렇게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저희 와이프 그리고 또 밤잠을 못 이루시는 그의 친구들의 전원을 접하면서 이것은 정말 현상이다. 그렇죠. 현상이고 비단 기존에 알려졌던 박보검 씨의 팬층만 적용되는 일은 아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이 두 분의 전문가적 시각에서 특히 다른 부분도 아니고 연기론도 아니고 그의 인생론도 아닌 이 얼굴에 대해서 다룬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이 심야식당이 여심을 제대로 부합하는 방송이다. 사실 자부심을 느낍니다, 진짜. 저희가 지나가다가 사람 얼굴 같은 것들을 봤을 때 대표적으로 하는 반응은 굉장히 피상적인 반응들이 많아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뭐 인상 정도를 기억하지 연예인이 아니라면 외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딱히 깊게 기억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리뷰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리뷰하는 코너로 만들자고 하셨을 때 다시 본다는 것은 곧 뜯어본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다시 보고 또 보고 뜯어보는 대상을 고르라고 한다면 역시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외모의 배우나 정말 잘생긴 외모의 어떤 사람의 얼굴들이 아닌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었고. 맞습니다. 위 기자님, 근데 저는 궁금했어요. 예. 일단 위 기자님의 시선이 참 궁금합니다. 박보검 씨 얼굴에 대한. 근데 우선 굉장히 잘생겼죠. 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부정할 수도 없고 부정했다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잘생겼죠. 근데 사실은 부정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모함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이 몰입애 같으니. 약간 살짝 행간에서 약간 그런 뭔가 좀 느껴졌는데, 저의 억측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억측입니다. 네. 잘생겼는데 잘생긴 배우는 근데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거기에 대해서 순위를 매긴다는 건 좀 무의미한 건 분명히 있고요. 예, 어떤 뭐 우리 마음속에 나름의 그레이드를 놓을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이제 박보검 씨의 얼굴에 어떤 부분이 좋은가라는 걸 했을 때는 우선은 확실히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겠지만은 소년의 얼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소년의 얼굴. 분명히 이제 나이가 젊으시기도 하지만은 소년의 얼굴. 배우들 중에 이제 그 소년의 얼굴이라는 걸 가지고서 이제 상당히 캐릭터라이징 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비슷한 나이대에 박보검 씨랑 이제 친구라고 알고 있는데 그 은밀하게 위대하게 나왔었던 이현우 씨. 네네. 예, 둘은 또 초기에는 외모가 닮았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어요. 정말요? 두 분의 외모가. 그때는 좀 이현우 씨가 좀 더 이제 활동을 많이 했던 시기였죠. 그리고 이제 또 이현우 씨랑 동갑인 유승우 씨. 그렇죠. 예,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소년의 얼굴을 가졌던 분들이 이제 또 나이를 먹고 성인이 되면서 이제 또 자기만의 캐릭터들을 갖고 가는 게 있는데 유승우 씨는 지금 이제 소년 느낌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사실 그 앞에 두 분과 박보검 씨의 차이점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앞에 두 분은 실제로 소년이었을 때부터 연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억 속에서 소년으로서의 유승우와 그 이현우 씨가 기억이 되어 있어요. 그렇네요. 그리고 좀 나이를 먹어온 거라면 박보검 씨 같은 경우는 아역 배우라고 하기에는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나이를 먹은 상태에서 처음 각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한 구석에 소년이 살아있다는 것이 조금 다르죠. 진짜 전문가 같는데. 네, 그래서요. 예. 그 지금은 소년의 얼굴이란 부분을 되게 잘 가지고 있다. 거기서 이제 그 박보검 씨가 가지고 있는 뭐 저희가 이제 얼굴 이야기를 하고 이제 연기론이나 뭐 그런 게 아닌 그 얼굴 이야기를 하기로 했지만은 결국 이 얼굴이 뭘 드러내는가, 예, 어떤 표정을 드러내는가, 어떤 아우라를 만들어내느냐.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뭐 저희가 이종무 작가님께서 해주시겠지만 이제 박보검의 얼굴을 되게 미학적으로 조명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네네. 그리고 이제 미학이라는 것도 어떤 식의 그러니까 어떤 황금 비율의 문제를 떠나서
그 구도나 이런 게 결국 어떤 의미를 생산해내느냐라는 문제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얘기까지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1차적으로 그 베이스는 소년의 얼굴.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변주라는 부분에서 저는 박보검 씨 얼굴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실제로 좀 그려봤어요. 여러 번 그려보면서 어떻게 내 눈이 이렇게 이목구비를 캐치하고 있는지를 쭉 봤는데 네. 되게 재밌는 요소들이 많았어요. 방금 말씀하셨던 위 기자님의 그 여러 가지 맥락들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럼 제가 먼저 요소를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주로 짓는 표정이라는 건 또 하나의 변수니까 네. 잠깐 옆으로 제쳐놓고 기본 형태로 얘기를 해보자면 상당히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박보검 씨가 이렇게 해맑게 웃고 있는 얼굴을 기억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많죠. 사이코패스 연기를 했던 그때 말고 이제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처음으로 눈에 각인시키셨던 그 팬분들은 해맑게 웃고 해사하게 웃고 있는 얼굴을 주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네. 물어봐요. 볼살에 대해 물어보면 대부분 박보검 씨가 되게 볼살이 통통하다고 기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잘 보면 굉장히 동안임에도 불구하고 볼살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는. 날렵한 얼굴이죠. 날렵한 얼굴이. 심지어 턱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인한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박보검 씨가 고개를 들고 찍은 모든 사진들을 보면 턱선을 강조하는 앵글로 일부러 이렇게 보여줘요. 그럼 완전 다른 모습이 나오고 반면에 그 턱선이 안 나오는 앵글로 고개를 숙이거나 옆을 틀면 또 굉장히 소년 같은 얼굴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굴 형태 자체가 사실은 두 가지 모습을 다 갖고 있거든요. 되게 신기한 라인이에요, 사실. 제가 제일 관심 가지고 봤던 부분은 입가예요, 입가. 입가. 박보검 씨는 눈과 입이 굉장히 독특한데 사실은 보조개나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동안으로 보이잖아요. 네. 한국 사람들 중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부분이 구륜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이 입 주변을 구륜 해가지고 네. 입 주변을 입술 바퀴. 주인 건가요? 그렇죠. 네. 눈 주변은 안륜근이고 입 주변은 구륜근이에요. 역시 인체 대생의 대단하네요, 진짜. 적임자를 모셨네요, 진짜. 그런 이게 분들은 다 아시죠, 이거. 인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니까 아, 구륜군 나왔습니다. 예. 이 구륜근이 발달하면 입술 아래쪽에 약간 두툼한 둔덕이 생기거든요. 여기. 대표적인 예가 우리 아놀드 주지사님. 터미네이터 때 그렇죠. 사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쪽이 발달하게 되면 군인 같은 이미지가 나요. 좀 강인한 이미지. 강인한 이미지가 나오죠. 근데 사실 턱 라인까지도 이렇게 상당히 단단하시니까. 그렇죠. 근데 박보검 배우는 구륜근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웃을 때 팔자주름이 되게 명확히 지거든요. 구륜근이 발달할수록 또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박보검 배우는 사실 가만히 무표정하게 있으면 되게 뚱한 얼굴이 나올 때가 있어요. 뾰족한 입, 뾰족입이라고 하죠. 약간 토라졌다거나 네. 조금 이렇게 새침한 표정을 지을 때 그 토라진 입가 이런 것은 사실 그 구륜근이 툭 발달해서 튀어나왔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이게 전혀 노안의 얼굴로 보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 밸런스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입술 양쪽에 소근이라는 게 있어요. 소근은 미소할 때 소자예요. 그 소근을 그릴 때 입 가에 찍어주면 네. 무표정해도 미소 지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발달해서 안으로 움푹 들어가 있으면 실제로 아기의 얼굴이 되는데 박보검 씨가 그 두 가지를 둘 다 갖고 있어요. 이야. 그래서 굉장히 입가가 다이나믹해요. 표정이 되게 많고 입도 이렇게 앵두처럼 모을 때랑 일자로 길게 찢어서 웃을 때 완전히 다른 종류의 웃음이 되는데 그것도 이 입 주변의 근육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인 것 같고 그릴 때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좀. 지금 그 드라마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들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작들에 비해서 이번 드라마에서 상당히 다양한 표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얘기도 또 이따 하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그 미소, 천진난만한 미소뿐만 아니라 그쵸. 뭔가 또 이렇게 라온이한테 토라진 듯한 모습 그쵸. 많이 보여주었었거든요. 그게 다 구륜근과 또 소근, 그렇죠.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듯하나 그게 역설적으로 뭔가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표정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군요. 입술이 되게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게 만들어주고 다양한 표정을 짓게 해주고 또 신기한 것은 이건 정말 어떤 제보자가 저에게 주셨던 말이었는데 네. 박보검 배우님 팬들은 다 아시는 얘기라면서요. 영화 차이나타운 촬영장에서 술 먹고 바닥에 드러눕는 씬을 네. 찍을 때 촬영 감독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네요. 누워서 얼굴 잘생기기 되게 힘든데 정말 잘생겼다. 누운 얼굴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 주로 양쪽이 펴지죠. 네. 그렇죠. 이 얼굴의 인중을 통과하는 코 라인 양쪽 옆이 흘러내려서 눈이 찢어집니다. 누워있을 때 대부분 그래서 일단 넙대대한 얼굴이 되죠. 네. 근데 박보검 씨 그 씬을 보게 되면 얼굴이 딱 잡혀 있어요.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옆으로 퍼지질 않아요. 그게 이마에서 코로 떨어지는 라인이
딱 잡아주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피부의 어떤 탄력 때문인 건지 아니면 그냥 기본적으로 골격미남이라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네. 다가 아닐까요? 그거는 그렇지. 피부에 탄력이 없으면은 아무리 불가능하죠. 골격이 좋아도 결국에는 그건 흘러내릴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중력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누워있는 얼굴이 되게 신기하게 잘생긴 배우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죠. 여러분 오늘 정말 너무 잘 오셨고요. 여러분 그동안에 왜 이렇게 잘생겼지라고 했던 그 의문점에 대해서 정말 조목조목 저희가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또 있을까요? 저는 근데 정말로 뭐 이런 시간이 또 있을까요? 이런 얘기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지금 이종범 작가 한 얘기는 네. 확실히 정말로 진짜 인체 네. 대생을 한 사람만이 진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박보검 배우님에 대해서 위 기자님보다 맥락을 많이 몰라요. 저는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처음 만났고 네. 그 뒤에도 되게 좋아하는 얼굴로 있었지만 많은 그 필모그래피를 따라가진 않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박보검 배우님의 용안에 대해서 리뷰한다는 얘기를 했을 때 이건 제 용어는 아니고 그 모 제보자들의 용안에 대해 리뷰를 하면서 지금 뭐 용환이죠. 왕세자신데.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도 안 봤냐. 그래서 엄청 공격을 받았어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맥락과 연기론 등등을 잘 몰라서 위 기자님께 그 부분을 토스하려는 마음에 예. 열심히 얼굴 자체를 뜯어보았던 것이죠. 네. 너무 흥미로운 얘기였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저도 지금 사실 제가 하려는 이야기들과 이제 이게 모순되지 않는 선에서 되게 저도 약간 좀 지금 뭐랄까 약간 안개가 싹 걷히는 기분이에요. 네. 받아주시죠. 예. 차이나타운 얘기를 영화 거의 다 보셨을 테니까 네네. 박보검 씨가 이제 김혜수 씨한테 칼을 맞고 죽잖아요. 근데 김혜수 씨가 이렇게 착하고 예쁜 애를 죽였다고 그렇게 촬영장에서 저 그 에피소드 들었어요.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야기가 정말요? 있어요. 진짜. 거기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제 말씀하신 이 배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외모라는 게 되게 있는 것 같고요. 분명히 있죠. 예. 그거를 왜냐면 이 시각이라는 자극은 사실 뭐 지각심리학과 진화심리학을 통틀어서 봐도 인간의 거의 뇌 대부분을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얼굴이고요. 조금 더 해볼까요 그러면? 아니요. 그만할까요? 아닙니다. 지금 다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일단 지금 흥부를 좀 가라앉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뿐만 아니라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그거였어요. 유레카! 그의 잘생김에 대해서 지금 새벽 2시 반인데 지금 막 뛰어다니실 것 같아요. 막 지금 그의 잘생김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적합한 용어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이종범 작가 덕분에. 그래서 소수의 청취자분들께 제가 단언하건데 누군가가 그거 왜 좋아해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그냥 좋아란 말을 하는 걸로 부족합니다. 그러니까요. 좋은 게 왜 좋은지를 설명할 수 있는 어휘를 이 용어를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언어적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여기서 잠시 우리가 좀 숨을 쉬어 이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는 시간을 저희 위 기자님께서 제공해 주실 겁니다. 예. 소년의 얼굴을 하고 계신 우리 위 기자님께서 엄청난 선곡을 또 준비하셨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오히려 이제 흥분을 어디서 업시키는 곡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예. 구름이 그린 달빛. 이 드라마가 사실 처음부터 물론 지금 이제 김유정 배우도 나오고 네. 이제 기본적으로 투톱 구도지만은 처음부터 박보검 씨를 굉장히 푸시하는 식의 프로모션을 했었어요. 네. 그게 이제 왕세자 이영이 네. 이제 내관들과 함께 붐바스틱 노래 춤을 추는 그 프로모션 영상이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거든요. 정말 그 영상의 그 흥분을 다시 느끼면서 제시 마타도르의 붐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좀 진정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분바. 네. 열기가 가라앉지 않는 이 현장은 지금 위근우 이종범의 몰입애들 토요일의 심야 식당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감히 박보검 배우의 얼굴에 대해서 지금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종범 작가의 전문성을 기초로 인체 구조학적인 측면에서 박보검 씨가 왜 잘생겼는지가 저희가 완전 100%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져봤고요. 네. 드라마 얘기가 이제 안 나올 수는 없죠. 지금 구름이 그린 달빛에서 열연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고 거기서 잘생김을 뿜어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약간 좀 죄송한 얘기인데 김유정 씨가 워낙 또 뛰어난 연기를 보여주고 계시지만 저는 좀 여배우한테 참 죄송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사극이기 때문에 의상에 제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김유정 씨가 내관에 복장을 하고 있다 보니 머리 스타일이 드러나질 않잖아요. 예, 이제 뭐 무희 복장 할 때도 있고 이제 몇 번 갈아입을 때가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 이제 내관 복장이긴 하죠. 그렇죠. 그 관모를 쓰고 있다 보니
헤어스타일이 드러나지 않는 이제 여성의 얼굴인 거잖아요.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사실 이마를 거의 다 가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제한적인 부분의 얼굴만을 드러내고 있는 박보검 씨의 미모가 너무 뛰어난 거예요. 이 그냥 투샷에 남배우 여배우가 같이 있는데도. 그래서 그건 좀 놀랐어요. 저는 진짜. 지금 뭐 너무 지금 세 명의 간등 시간처럼 되고 있는데 맞아요. 그 무슨 빛이 나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 뭐 소년의 얼굴 이야기를 했는데 네. 타고난 피부가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좀 확실히요. 동안의 정말 알파는 피부입니다. 그렇죠. 예, 그 피부인데 그걸 가지고서 베이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오는 그 동안 소년의 베이스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여기서 저는 이거를 명확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구름이 그린 달빛 이전과 이후가 좀 분리되는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맞아요. 1차적으로는 그렇고 왜 그러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구름이 그린 달빛에서의 이제 이영 캐릭터는 까칠함을 기본 베이스로 삼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안에서 의외의 면이라는 게 나오는 캐릭터라면은 그 전에 캐릭터들은 기본적으로는 응팔에서의 희동이 캐릭터, 최택 캐릭터에 근접해 있어요. 차이나타운도 굉장히 그렇고 순진하고 순수하고 이제 그러니까는 거기서 이제 응팔에서 희동이 캐릭터라고 희동이라고 하잖아요. 이름은 최택이지만은 네. 세계 랭킹 1위의 바둑 기사인데도 근데 왜 희동이냐? 단순히 얼굴이 동안이어서만이 아니라 행동할 때 제가 박보검 씨에 대한 그 글을 쓰면서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여기서 이제 그 미니 카세트 나이나에 그거를 다룰 줄 몰라요. 그러니까는 바둑 빼면 모든 게 미숙한 캐릭터거든요. 네. 근데 그가 왜 희동이냐? 미니 카세트 다루는 법도 모르고 젓가락질도 잘 못하는 어스럭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희동인 건 단순히 미숙해서가 아니라 그 미숙함을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다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특유의 동안과 그 얼굴 때문에 못하는데 단순히 미숙함이 아닌 거예요. 모자란 놈이 아니라 내가 채워주고 끌어줘야 돼.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렇죠. 같은 동년배지만은 네. 그 소년의 얼굴을 가져다 주는 게 그런 맑은 매력이 있거든요. 이제 그 매력이 박보검 씨 아까 이제 이정문 작가 얘기했었던 볼살이 별로 없고 턱이 다 강인한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그런 소년적인 매력이라면은 근데 채택이 항상 이중적인 면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항상 순화할 수가 있냐? 사실 이 사람은 굉장히 어른스러운 캐릭터거든요. 어머니가 안 계신 상황에서 아버지와 둘이서 그렇게 지내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동년배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스트레스를 겪어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뭐 돌 한 번 잘못 넣으면 패배를 하는 그런 대국을 계속해서 더 가는 사람이란 말이죠. 피가 마르고. 그런 부분은 후반부에 많이 보여줬죠 예. 또. 예. 근데 항상 그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의 되게 아이 같은 희동이 같은 표정이라는 게 그냥 소년의 베이스가 아니라 사실은 그 어른스러움을 통해서 가능했었다는 거죠. 사실은 두 가지가 만나면 시너지를 만드는 것이 소년의 모습도 굉장히 보호 본능을 일으키지만 극도로 긴장 후에 지쳐있는 어떤 투사의 이미지도 보호 본능을 일으키잖아요. 다 모든 걸 쏟아낸 뒤에 약해진 지쳐있는 모습 같은 것들. 근데 이제 최택 구단 같은 외모에 그런 플레이를 하고 나서 그런 얼굴을 갖고 지쳐있으면 사실은 정말로 안아주고 싶은 아우라가 뿜어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지쳐 있는데 되게 중요한 거는 내가 지쳤다는 걸 어필하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거기서 맑을 수가 있냐? 네. 나 지쳐, 힘들어. 나 좀 어떻게 해줘. 으아 하질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해주고 싶은 거죠. 그렇구나. 제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 같아요. 진짜 너무 납득이 된다, 진짜. 저와는 정반대의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요즘은 이제 자기의 힘듦을 어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시대고 실제로 그렇게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로만 그럴 수 존재하는 그 과묵한 모습이 사실 좀 드물긴 해요. 예, 그렇죠. 매력적이고.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늘 박보검 배우의 맥락이나 얼굴 모두 얘기를 할 때 있어서 핵심적인 키워드가 그 양면성이네요. 어떤 그 야누스적인 양면성을 예. 얼굴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양면성이 맞고요. 양면성이 맞고 그 되게 중요한 거는 그 양면성이라는 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주는 부분도 있지만은 때로는 한 표정 안에 두 가지가 겹쳐져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예. 저는 그게 되게 이 배우의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동의합니다. 되게 신기하게도 박보검 배우 얼굴 사진 갖다 놓으시고 이 눈 부분을 가리고 보시면 굉장히 남성적인 선의 하관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글서글한 이미지를 맡고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 눈과 눈썹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 사람 얼굴이 이렇게 올려다 볼 때 눈꼬리가 올라가고요.
내려다보는 표정에서 눈꼬리가 내려가는 게 반대구나. 내려다보면 눈꼬리가 올라가요. 네. 왜냐하면 눈이 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를 내려다보면 눈꼬리가 올라갑니다. 위로 올려다보면 눈꼬리가 내려가죠. 그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박보검 배우의 사진 수십 장을 놓고 계속 본 결과 이 차이가 상당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명확하고 도전적인 눈빛을 하고 있는 CF의 사진과 네. 이 강아지 같은 눈을 하고 있는 드라마에서의 얼굴이 한 얼굴에서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또 다른 제보자, 또 다른 신도 분께 들은 결과 초반부 영화와 드라마를 보게 되면 세 개의 작품에서 완전히 다른 얼굴로밖에 보이지 않는 스틸 컷들을 건질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양면성을 여러 가지 요소로 갖고 있는 배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다가 또 눈만 보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외꺼풀의 청량함 때문에 동양적인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던 그런 구륜근이라거나 표정 짓는 방법이나 턱선 같은 것들은 또 굉장히 서구적인 부분이 있어요. 턱선이 굉장히 그렇죠. 그렇죠. 턱선이 한번 이 턱 안쪽, 우리 씹을 때 근육에 의해서 울퉁불퉁해지는 그 턱 안쪽과 뾰족해지는 턱 끝 사이에 한번 커브 치면서 들어가요. 그게 굉장히 서구적인 부분이에요. 왜냐면 서양인의 턱 근육이 이 안쪽에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와주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주는 이 느낌이 있어요. 커브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계란처럼 떨어지는 바깥으로 휜 곡선이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가는 곡선으로 턱이 구성이 되면 서양의 건장하고 굉장히 그 원시적인 턱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남성의 턱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되게 심해지면 이중턱도 들어가죠. 근데 그런 턱선이 박보검 씨의 하관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눈은 그런 강아지 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양면성이 극대화되는 부분이 또 있죠. 그게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은 이제 박보검 씨에 대해서 되게 품종 좋은 강아지를 보는 것 같다. 품종 좋은 강아지. 네,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그렇군요. 괜찮은 발언인가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뭐 문제가 되나요? 알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다는 예. 것 또한 현상적으로 자유죠, 뭐. 근데 그 눈빛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말 되게 보호해주고 싶고 너무 귀여운 그런 반려동물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 말씀하신 하관의 강함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항상 이 캐릭터는 그러니까 이 박보검 씨가 보여주는 얼굴의 인물들은 보면은 그냥 너무 순진해요. 그러니까 차이나타운에서도 네. 사실 차이나타운이라는 영화 자체가 이제 그 남녀 역할을 되게 반전시킨 부분이 되게 큰 영화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정말로 여기서 박보검 씨는 정말 청순 가련한 여성 캐릭터로 그 스테레오타입을 이제 남성이 이제 그 갔었던 타입인데 순하죠. 그냥 막 김고은 씨 캐릭터한테 아우 선생님 오셨어요 하고 이렇게 저희 파스타 대접해 드릴게요 막 이러고 막 너무 예의 바르고 한데 항상 웃고. 근데 거기서 그 김고은 씨가 그래요. 뭐 이렇게 좋은 게 있냐고 웃냐. 네. 누씨 나 아버지 빚 때문에 맨날 이렇게 돈 갚고 있고, 이사 갚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뭐가 좋을 게 있냐. 그래도 어떡하겠어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자기는 어쨌든 이겨내야 되고 눈은 소년의 눈빛 그렁그렁하면서도 목소리가 굉장히 단단하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 목소리 얘기 나와서 말인데 예. 외모에 대한 리뷰이긴 하지만 목소리 얘기를 잠깐 하자면 그 부분이 굉장히 양면적이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를 해주실 것 같아요. 확실히 목소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지만 보통은 어울리는 목소리를 좋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죠. 되게 맞아요. 중후한 매력인데 목소리가 너무 하이톤일 경우에는 대사 안 하고 그냥 연기만 하면 참 좋다. 뭐 이런 네.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박보검 배우님 같은 경우는 반대의 예죠. 그 외모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랑 그 낮은 톤의 무거운 남자의 목소리가 붙을 때는 사실은 다른 의미에서 좋은 평을 받고 있는 양면성이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큰 몫을 한다고 봐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기존의 그 방식하고 구름이 그린 달빛에서 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선은 그 양면성에서 과거 이제 응팔이나 차이나타운 같은 곳에서는 소년의 얼굴 안에 어른스러움을 숨겨놓는다면은 이번에는 좀 더 강단 있고 되게 까칠한 물론 여전히 얼굴에는 소년다움이 있지만은 확실히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응팔 때랑 지금 보면 느낌이 완전 달라요. 망세자로 있을 때의 네네네. 그 느낌은 훨씬 더 까칠하고 강단이라기보다는 좀 고집 같은 게 있고 그런 얼굴에서 사실은 아바마마의 사랑을 원하고 굉장히 정에 굶주린 그 아이의 모습을 이제 안에 숨겨놓는 거죠. 그 부분에서 이제 되게 다른 것 같고 박보검 배우가 가장 이 사람의 얼굴이 폭발하는 순간을 얘기하자면은 얼굴이 폭발하는 순간이요? 이게 왜냐면 이제 연기에 대해서 얼굴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미모가 폭발한다고 합시다. 미모일 수도 있고 항상 겹을 해놓는다고 이제 그 두 겹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삐져나와요. 삐져나오는 순간이 있어요. 채택이 항상 되게 그냥 너무 괜찮고 그냥 어른들에게도 그냥 예의 바르고 한데 이제 성동일 씨가 이제 본인의 어머님을 이제 보내고 엄마 언제 보고 싶어? 라고 채택한테 물어볼 때 얘가 항상 너무 그냥 의젓한 애인데
메일이요라고 하면서 그쵸. 맞아. 쓱 눈물이 쓱 나와요. 근데 이게 그냥 대성통곡하고 그런 얼굴이 아니에요. 한꺼풀 씌워놨었던 그 부분이 무너지면서 그 가려졌던 부분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어른스러움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계속 버티고 있었던 건데 그게 이제 소년의 얼굴 어떻게 보면은 그 어른스러움으로 겨울 지탱하고 있었던 그 맑고 그랬던 얼굴이 무너지면서 나오는 거죠. 지탱하고 있었던 힘듦이. 반대로 구름이 그린 달빛에서는 까칠한 맨날 승질만 내고 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 감정을 딱 드러낼 때 넌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마 오늘 들으시는 그 박보검 팬분들이 다 좋아하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구름이 그린 달빛 6화에서 그 진영 씨가 그 김유정 씨, 그 홍라운 캐릭터를 데려가려 할 때 데려가도 되죠? 뭐 이러시고 하니까 부러워한다. 내 사람이다. 그때 정말 모두가 세사님! 저도 정말 가슴이 쾅했어요. 리언 연기하시네요. 네. 부러워한다. 부러워한다. 기가 막히다 진짜. 네, 정말 그 두근거리. 네. 네. 근데 그게 그냥 폼자는 캐릭터면 그게 안 되죠. 네. 항상 그냥 뭐 별로 안 중요해. 뭐 이런 척 하다가 어느 순간 그 진심이 그거를 참지 못하고 삐져 나왔을 때 그게 아까 얘기했던 사실 목소리의 힘이 크긴 크고요. 그쵸. 표정에서 이종훈 작가님이 계속 말씀하신 그 양면적인 부분이 그때 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되게 순간순간 드러나는 양면성이 많아서 얼굴 생김새에 의해서만 그 양면성이 만들어지는 걸까 되게 궁금해 했었는데 지난 이제 몇 시간 동안 계속 궁금해 하다가 사진을 좀 더 봤는데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우리가 정색한다는 말 쓰잖아요. 이렇게 표정이 확 변하거나 할 때 많이 쓰는 말인데 되게 신기한 것이 이 박보검 씨 웃음하면 일단 되게 시원하죠. 되게 청량하고 시원한 웃음을 다 떠올릴 수 있잖아요. 예. 이렇게 이빨이 보이는 그 웃음, 눈이 작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표정으로 돌아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얼굴 근육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생겼던 그 선명한 근육과 보조개 이런 것들이 싹 사라져요. 그게 보통 우리가 자주 짓는 표정의 흔적은 꼭 주름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얼굴에 묻게 되어 있거든요. 남아 있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인상이라는 걸 결정하는 요소라고 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다고 말할 정도로 다양한 인상과 아무 표정을 짓지 않을 때 얼굴이 굉장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번 틱틱대다가 갑자기 소중한 표정을 지었을 때 화를 내다가 갑자기 애틋하게 지었을 때 그 편차나 폭이 굉장히 커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역시 그것도 피부 탓인 것 같아요. 잠깐요.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로 좀 부러운데.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물론자가 되어야 되고요. 네, 어떤 우리의 관념적인 이야기도 박보검 씨의 얼굴이라고 하는 물적 토대 위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렇네요. 그렇네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기쁜 일이 있어가지고 활짝 이제 박장대소를 하고 나면 다음날 오후까지도 그 웃음의 흔적이 얼굴에 남아 있습니다. 나이의 증거죠. 하지만 그 피부에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지금 너무 흥미로운 게 지금 성형외과 의사들이 아닌데 남자 3명이서 모여서 이렇게 이 박보검이라는 배우의 빛남을 언어로서 서술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점이 참 흥미롭고요. 여기서 이종범 작가의 추천곡을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뭐 항상 1.2차원적으로 선곡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오혁의 소녀 들었습니다. 결국 이 박보검이라는 배우의 얼굴 속에 담겨있는 양면성이 오늘 키워드가 되었는데 맑음과 속 깊음, 여림과 강인함 뭐 이런 대립적인 그런 양면성이 실제로 다른 씬이 아니라 한 씬 안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점은 결국 연기의 영역이지 않나. 그렇죠. 맞습니다. 또 이 배우의 뭐 영리함, 결국 그 표정을 연기하고 뭔가 감성을 연기한다라는 거잖아요. 결국 이제 그게 우리의 얼굴로서 이제 드러나는 건데. 예. 결국 이 배우가 지금 연기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잘한다는 게 소위 말하는 뭐 메소드 뭐 이런 걸 떠나서 박보검 배우를 볼 때마다 이 씬에서 뭘 해야 되는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씬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감정을 전달해야 되느냐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흔히 명연기라고 하는 뭐 송강호 씨나 뭐 최민식 씨 같은 그런 류의 연기랑은 좀 다른데 오늘 이제 꼭 얼굴이 주제라서만은 아니라 본인의 얼굴로서 보여줄 수 있는 걸 너무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을 아까 얘기했었던 뭐 불어한다 이 장면에서도 감정을 되게 절제하되 그 눈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딱 하면서 진영 씨를 딱 노려본단 말이죠. 굉장히 그런 적대적인 느낌까지 드러내면서 그리고
그 다음 에피소드에서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이 홍라운 캐릭터에 대한 어떤 애틋함을 보여줬다가 이제 뭔가 좀 약간 삐졌어요. 약간 실망을 하고 너를 다른 이를 착각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또 근엄한 표정을 짓는단 말이죠. 근데 그때마다 되게 잘하는 게 아까 제가 이제 그 두 가지 그 양면성이 따로따로 드러나기보다는 항상 이걸 겹쳐진 상태로 보여준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항상 거기에 맞는 어떤 얼굴을 보여주되 그러니까 스테레오타입의 어떤 걸 보여주되 그 안에 항상 감정의 흔들림을 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렐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사람 그 안에 있는 작은 진폭이 있어요. 얼굴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맞아. 뭔가 확신에 찬 모습도 설레게 만들 때가 있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혼란스러움이나 그렇죠. 떨림 같은 것으로 보는 사람을 설레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어떤 건지 이해가 가요. 저는 사실 박보검 배우님의 얼굴에 대해서 이렇게 막 보다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 같은 부분의 내용도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너무 제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조사를 좀 했던 게 아무래도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과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 주변에서 정말 박보검 배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 몇 명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중에 한 분이 말씀하셨던 게 굉장히 저는 인상 깊게 남아있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연기적인 면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최근에 방영 중인 드라마가 일종의 기점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그분도 하시더라고요. 네.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지금까지의 박보검 배우는 사실 세게 말하면 자뻑이 없다. 그게 무슨 의미냐 했더니 자기가 어느 순간 진짜 멋있게 보일지, 자기가 어떻게 하면 가장 멋있게 보일지에 대해서 이렇게 매 순간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수현 배우, 송중기 배우 같은 분들은 어떤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자신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느낌을 저도 받았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맞죠. 박보검 배우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은 자뻑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매 순간 내가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한 인식을 항상 하고 있는 타입은 아니다. 그래서 연기를 할 때 굉장히 그 순간 몰입하는 건 정말 너무너무 좋은데 배우로서의 훌륭함보다 스타성이 지금 이제 막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번에 방영 중인 드라마에서 처음으로 자기 연기에 쪼라거나 보통 우리가 배우 이상의 스타라고 얘기할 때 남들 눈에 비춰지는 자기 모습을 인식하는 모습 있죠. 네. 그게 조금 보여지는 것 같다라는 말을 그분은 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약간 지금 이번 드라마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기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예, 그거는 이제 저는 이제 반은 동의하고 반은 이제 그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저는 기점이 될 것 같아요. 기점이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기존의 자뻑에 빠지지 않는 듯한 모습도 사실 저는 그 캐릭터에서는 그게 결국엔 다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 역시도 저는 굉장히 영리한 방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아 연기 열심히 해야지 하는 소년만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고요. 사실 내가 멋있게 보이는 걸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매력적이지만 사실 제가 가장 사랑스럽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10대 초반의 소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10대 초반의 소년들이 제일 뭐가 있냐면 내가 어떤 식으로 보여줄지에 대한 인식이 제로에 가까워요. 거기에서 오는 모든 낯설음, 모든 어떤 어수룩함과 미숙함이 있어요. 그런 것이 살짝 묻어나는 게 박보검 배우의 매력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전 해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나는 이 부분이 멋있지. 난 이런 표정을 지을 때 정말 끝내주지. 라는 것들을 본인이 하나도 모르고 있다 싶은 느낌이 저에겐 플러스였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실제로 몰랐다기보다는 몰랐다는 느낌을 실제로 주지 않았나 정도로까지. 그것도 계산된 거다. 예, 저는 뭐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네네. 그리고 김수현 씨 얘기를 하셨는데 이종범 작가도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가장 영리한 배우로 꼽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전 김수현 네. 배우예요. 저도 그래요. 예, 정말로 여기서 해야 될 걸 너무 다 완벽하게 다 해주거든요. 근데 김수현 배우도 그 커리어에서 분기점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왕세자 연기였어요. 헤르프 문달에서. 맞네요. 근데 저는 이번 구름이 그린 달빛의 박보검 씨를 보면은 딱 그 느낌이에요. 예. 그리고 아마도 되게 많은 창작자들이 이 작품을 보고서 아, 저 배우를 가지고서 저걸 뽑아낼 수 있구나라는 걸 아마 알았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혹시 못다한 얘기 있으신? 물론 얼굴에 많은 요소들을 봐왔기 때문에 아직 귀도 남았고요. 코도 남았지만 시간이 없다면 여기 접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범 작가는 진짜 준비 많이 해요, 보면. 그런 거예요? 지금 이목구비별로 지금 여러분 지금 안 보이시지만 도표를 그려왔어요, 지금. 이걸 다 풀어놔야 되는데 어떡하나?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뭐, 버젓이 지금 SNS에 설문조사 하셨잖아요, 지금. 그렇죠. 박보검 배우 왜 좋아하냐. 그래야지 저는 수많은 사람들, 저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곳은 오직 그냥 종교적 헌정의 장이었고요. 아, 이렇게 그렇군요.
객관적으로 방송에 도움이 될 만한 데이터가 딱히 있지는 아, 않았습니다. 진짜요? 몇 분 계셨어요. 아. 몇 분 계셨지만 그냥 간증의 자리였습니까? 그냥 예, 광기가 지배한 광기가.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예. 하지만 하지만 확실히 그 이종범 작가랑 저랑 저희가 지금 이제 세 번째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마다 방식이 되게 다른 것 진짜 같아요. 달라요. 접근 그런 것 방식이. 같죠? 예. 네. 그래서 이종범 작가는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나 이런 네. 것들에서 좀 이제 팩트가 되고 데이터가 될 만한 것들을 갖고 와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좀 이제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는 부분이 있으면은 많은 게 없어.